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강사 특강을 맡은 김덕만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연말연시 상품을 전달하러 복지관에 왔다가 2년이 돼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오늘 같이 보게 될 강의 주제는 20여 가지 공직 경험을 한 저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직업의 세계와 인생 노트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소주제로는 제가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느 기업인이 하는 말과 같죠. 작은 주제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진로를 개척하는 노하우.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곧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봉사로서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의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돈도 많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잘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이런저런 마기를 하며 자랐습니다. 학교 안 다녔냐고요? 저희 시골집입니다. 제가 나무 피는 모습, 저기 저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원이라는 곳입니다. 오대산과 개방산 사이에 있는 제가 자란 11명의 형제들이 자랐습니다. 남자들,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벌써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연인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저희 집이 좀 골동품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겨울에 찍었습니다.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오래돼서 김호건 산의사가 저희 시골집에 와서 이부자리를 준비하는 김발찬 씨. 짧은 듯 길었던 시골집에서야 한가. 갈 때까지 가보자. 여기 자막에 나오죠. 아이고 뜨끈뜨끈하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 뗀 군불 떼서 따뜻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이력 보시면 60년대 가까운 분들은 50년대생이고 비슷한 동시대를 살아왔을 건데 제가 거기 아까 보인 거기서 이제 중학교 한 40명이 졸업했는데 초등학교는 12명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 있고 공업 이런 직업훈련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도 직업훈련소에서 한 1년 전기공사 전주받고 콘센트 설치하고 이런 전기 배선 공사를 1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농사를 좀 짓다가 또 지금 나와왔습니다. 20대는 제가 감히 주제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뭘 하고 살까 해서 벌어가지고 학원에 갖다 주면서 공부를 해서 집배원 지방 강원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경찰
이런 시험을 봐서 몇 군데 이제 옮겨 다니면서 앞으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다시 검정고시를 이제 81년,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7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데 저는 한 3, 4년 늦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 81년 8월 1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니던 공직을 줄줄이 접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자판기를 제가 그 공직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이제 사서 농협의 그 어느 한 지점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학교 다니면서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그 할부로 샀던, 이제 요즘은 이제 할부라고 그러죠. 옛날에 월부라고 했습니다. 매달 며칠 얼마씩 해서 80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했던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뭐 이것만 해가지고 대학 등록 뭐 학비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자비를 하면서 이렇게 근근덕신 30에 이제 대학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래도 언론 일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경제 쪽에 합격이 돼가지고 일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썼던 기사이긴 한데 이 기자 시절에도 이게 뭐 우리가 사회 목탁이니 뭐 감시자니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뭐 한 기자가 쓰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결제했던 거에 간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내다가 역시 그래도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언론재단의 장학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은 좀 몇 개 사라지고 거의 없는데 당시에 90년 중반에 LG 상남 언론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 1억 5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등록금까지 체득해가지고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자 시절에 그때 마침 제가 갔을 때는 IMF 통치 체제가 돼가지고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근덕신 역시 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들어가고 그 후에 몇 년 동안은 언론사가 많이 생기면서 그 기자가 아주 뭐 프리미엄이랄까요? 이렇게 급여를 더 받고 여러 가지로 옮기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사가 많이 생겨났죠. 공동도 생기고 신문사도 많이 생겼습니다. 책을 좀 만들면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 책을 한 20여 권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맞춤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봤고요. 시사 지식이라든가 뭐 취재 뭐 이런 것들. 그중에 방송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방송인들의 어떤 로망도 많고 이래서 이 책이 제일 잘 팔렸어요. 방송사 인물이. 물론 뭐 내용은 전부 수험서 해설입니다. 과거 기출 문제와 어떻게 하면 잘 합격할 수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 한 10여 년 동안 12번인가 이제 찍었는데 요거만 돈이 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생만 좀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래도 제 생각에도 언론인을 이렇게 양성이라고나 할까요? 거창하게 또 기여를 조금이나마 하지 않은 그런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런던에서 98년인가요?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친 김에 박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신문사에 이제 국제부라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부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유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일어나는
사건 또 경제 뉴스들을 아침에 텔레타이프로 먼저 분리해가지고 기사를 번역해서 신문을 만드는 그런 국제면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거기 이제 오전 근무를 하면 오후에 좀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 학위를 그 시간을 짬짬이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45세에 마침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라고 설치가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공부 담당관 공모가 있어서 제가 응시해서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혹시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정부 이렇게 경력직 이런 데 갈 때 보면 늘 뒷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연코 제 면접 본 분들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승진이 계시네요. 떳떳하게 들어갔고요. 뭘 평가를 받았냐고 궁금하시겠네요. 저는 그때 이제 박사 학위를 했고 또 시민사 생활을 15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책도 지금 아주 보셨다시피 언론사 책을 여러 번 썼고 한 3개 정도가 나름대로 한 40여 명 응시한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면접에서도 오면 뭘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기고도 하고 보도자료도 제가 직접 쓰고 이래서 전 방위적으로 한번 부패방지 정책에 선봉에 서보겠다라고 했더니 혹시 바로 합격이 돼서 부패방지위원회 공부 담당관 그 사이에 제 기관 명칭이 한번 바뀌었습니다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부 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공부 담당관 노무현 정부 2005년에 들어갔으니까요 3년 동안 그리고 MB 정부 때 4년 이렇게 해서 공백 없이 7년간 이 부패방지 정책과 충실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 전문가로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언론사에 자청을 해서도 보도자료가 좋은 게 나오면 열심히 자료를 제공하고 또 방송 인터뷰도 많이 나가고 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참 그때 일이 참 나는 보람도 있고 뿌듯한 기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쳐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홍보성 기구니까 자기 주장을 넣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 반부패 국가 정책을 많이 알리는 그런 보도 자료를 잘 다듬고 또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쉽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800여 곳의 인터넷 미디어까지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쓰시죠. 이렇게 제공을 했으니까 좀 많이 실린 거죠. 그래서 재직하는 거 한 4천여 건 했는데 그 후에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하면 또 한 1,000여 건 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게 자기가 어떤 소신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신조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남부에서 최고 기록 공무원이라는 건 쑥스럽습니다. 기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증서라고 해서 이렇게 받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을 이제 떠나서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직 교수로 잠시 일을 했고요. 거기도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역시 공모를 통해서 떳떳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쭉 이제 교수직을 이제 떠나서 쭉 이렇게 청렴 교육, 윤리 교육 이런 걸 쭉 해서 연간 한 5년 동안에 한 100회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회를 하려면요 강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12월, 1월, 2월은 비수기입니다. 사실 마감하고 또 새로 계획 세우는 시즌이기 때문에 강의를 수요가 없죠. 그럼 1년에 한 50여 주로 따지면요
하루에 3-4번씩 해야 이게 공연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름 이제 강사시장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메시지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공직 비리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예산, 평가, 심사 뭐 이런 거에서 뒷거래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해가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해설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러분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아시죠? 그게 청탁 금지법이라고 하죠. 이걸 좀 많이 이제 그 정도를 많이 해설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윤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갑질 문제라든가 직장 내 교육 등등의 강의를 파생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렇게 잔뜩 써놨는데 여러분도 아마 봉사 쭉 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딘가에 몇 가지씩. 저도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새마을 봉사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 자율방 여기 옆에 이제 동사무소가 미사일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뒤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당번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했더니 뭐 경기도에서 우수자원 봉사자라는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참 뭐 자랑 그러면 뭐 자랑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자꾸 하는 것도 알려서 다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신 분들에게 제 얼굴을 좀 가렸어요. 혹시라도 추상 때문에. 혹시 뭐 봉사하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다 이제 이동해서 봉사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 전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연합군에 해보니까요. 우리 이제 복지시설 봉사도 이제 보람도 있고 여러 봉사 중에도 그래도 강도가 좀 센 봉사고요. 적십자 봉사도 어르신들 뭐 식사 배달이라든가 또 음식 만드는 거 이것도 노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큰 거 나르고 뭐 국 끓이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도 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자 이제 조금 감자 심어있습니다. 또 김장, 배추 심,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하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뭐 자격증 뭐 여기 나온 건 뭐 이렇게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한 20여 가지 있는데요. 자격증 뭐 민간 공인 뭐 비공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제도 그랬듯이 직장을 옮겨 가려면 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뭔가 나를 고용이나 뭐 또 필요로 하는 데서는 가장 나은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미리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응시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쭉 제 한 40년 이력도 했다시피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저는 청년교육 전문 강사 수료가 그래도 가장 보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화면은 KBS 프로의 아침마당이 오고 있습니다. 9시 전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공직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공직을 이렇게 여러 번 했냐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서 한 시간은 안 되고요. 한 40분 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테마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부분을 아주 짧게 잘라왔습니다. 편집을 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 없이도 잘 산거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생방으로 좀
들어가면서 답을 하고 그런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 예, 들어가서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세우라는 거고요. 또 떠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는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 요구하는 가고자 하는 곳에서 그게 맞게끔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우리가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 해서 술 먹고 뭐 만나야 된다는데 뭐 저는 술은 일찍이 안 들었고 노래방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려도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제가 기고도 많이 하고 부부방지 영책을 오래 일을 했고 또 언론도 했기 때문에 소양교육 강사로서 하는데도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청년 교육을 할 때 다산 청량용 선생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청렴이 나옵니다. 이게 목민관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는 이념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청렴이 1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강의할 때도 청렴 강조할 때 이걸 많이 인용하고 다산 청량용 선생의 쭉 쓰신 내용들이 인용이 되는데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뭐 기대고 뒷말이 많게 행동을 하고 옆으로 뭐 새치기 판치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 그때 뭐 중점수 못 받잖아요. 나름대로 자신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우리가 이제 지연, 협약, 흑연, 온정연고주의라고 그러죠. 예, 저도 그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서울에 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출처가고 있고 제 말투가 이제 강원도 말투잖아요. 그럼 강원도세요? 고향이? 그냥 무척 하자마자 묻는 게 강원도세요? 그랬더래요. 뭐 그렇습니다. 춘천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뭐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사이에 50년대, 60년대 사는데 아니에요. 강릉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럽니까? 검정고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요 춘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누구 춘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인맥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에 앞잡이 역할도 하지 않나. 원정, 연고, 지연, 혈연, 학연. 요즘 우리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직장연, 행정고시 몇 회다, 7급 몇 회다, 9급 무슨 복지직 몇 년도 공채생이다.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뭉쳐서 좀 뭐 봐주고 또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청탁공수는 바로 그걸 끊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국은 멀었다. 청년선진과는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청탁공수를 만든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좀 달라져 가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겁니다. 2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거나 또 불편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1부는 마칠 겁니다. 네, 노후를 만든다. 이거 좀 중요하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일을 하면서 뭐 어디 좋은 말로 뭐 추천하지만 나쁜 말로 빼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았다면 과연 내가 청렴 강의를 하러 다닐까? 그런 1년에 쭉 공직을 하면서 그래도 12번 돌아다니면서 남는 것은 건전하게 살고 그 청렴이 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주제들이 레파토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사전에 없으실 것 같아요. 뭘 해도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